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중인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인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것도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한번 봐요. 자, 일단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죠. 이 공식을 우리가 푸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은 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이 되겠죠. 총비용이 됩니다. 다음 우리 기말 자본 있죠. 기말 자본은 뭐 기초자본이죠.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일단 이게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나서 자,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을 요게 총수익을 예를 들어서 총수익을 요거 300원이라요. 그래 총비용이 얼마? 요게 100원이라 쳐요. 그러면 요놈이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돼요? 200원 되겠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적어 주시고 다음 밑에다가 또 한번 적어봐요. 기말 자본이니까 자, 기초 자본이 요게 1000원이라 쳐요. 1000원이라 치면은 단기 순이익이 지금 얼마인가요? 단기 순이익이 200원이죠. 맞잖아요. 요게 200원. 요 왔잖아요. 그럼 기말 자본은 얼마? 12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거 빨간색으로 해놨까요? 원래는 어떤 돈이다? 이 돈이다. 맞죠? 본대는 이 돈입니다. 이 돈인데, 자, 이제 다르게, 요놈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지금 보세요. 요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했다 그랬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했으니까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잖아요. 수선비인데 해당 계정 과목이 적혔잖아요. 그럼 일단 생각해봐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왜 수익적 지출이면 뭐가 된다? 수선비잖아요. 근데 자본적 지출은 뭐 건물 아니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된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비용을 50원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얼마가 돼요? 250원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요게 250원이 되면은 자, 요놈 한번 볼까요? 요놈이 250원 된단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놈이 얼마가 돼요? 1250원. 이런 결과가 야기되잖아요. 맞죠? 요 까만색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잘못해가지고 요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자산이 지금은 뭐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이건 완전히 틀려버렸죠. 왜? 수익적 지출이 자본적 지출로 되면 수익적 지출은 뭐가 된다? 수선비.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계정 과목입니다. 맞아요? 자산이 늘까요? 줄까요? 늘어나죠.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완전히 틀려버렸잖아요. 두 번째, 단기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요거잖아요. 지금 단기 순이익이 늘었나요? 본대는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을 넣어서 한번 해보면 돼요. 뭐 부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맞죠? 자, 다음 비용의 과대계상 보세요. 비용이 100원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50원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비용이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과소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자, 수익적 지출은 그 지출이 없으면 해당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기 곤란한 지출로서 수선비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고,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가 현격히 상승하거나 가책이 현격히 상승한 지출로서 해당 계정 과목을 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는 말이 또 쉬운가 봐요. 알고 있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 공식을 대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이 공식을 모르느냐? 이것도 또 알아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알고 있고 이 공식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입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저처럼 빨간색으로 수익이 300, 비용이 100, 그럼 요거 200, 요거 기말 자본은 기초가 100, 1000, 그럼 요거 200이니까 요거 200,
요거 1200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게 수익적 지출이 자본적 지출로 됐으니까 수익적 지출을 한 50으로 줄여버려요. 그럼 이제 계산이 다 나오잖아. 50 줄면 요거 250인가 알잖아요. 요게 250이면 요게 또 얼마? 250. 그럼 요게 1250이잖아요. 이래 적어놓고 보기들을 이래 보면 쉽게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런가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학과 이거 공식 그리고 이 대입하는 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돼요. 아니면 이게 종류가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외워서는 안 돼요. 외우려면 힘듭니다. 제가 풀 때도 항상 저는 이렇게 풀죠. 저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왜? 저도 못 외우거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됐어요?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도 나올 확률이 많다. 됐나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비용이 과소 계상하고 자산이 과세 계상되므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거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이거를 더 어렵죠.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아는 것으로 충분히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됐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문제도 생긴 거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래 됩니다. 자, 9번 한번 봐요. 자, 주 한결의 선박 제작과 관련하여 9월 중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선박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 9월 중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6만원이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봐요. 지금 우리가 물어본 거는 뭐예요? 핵심적인 것은 단기 총 제조 원가였습니다. 맞아요? 무엇의 총 제조 원가? A 선박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어봐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수 있는 공식 있나요? 단기 총 제조 원가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잖아요. 요거 기억나시죠? 지금 구하는 거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요거 구할 텐데 자, 뭐 어떤 선박에 A 선박이라 그래요. B 선박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A 선박만 따지면 됩니다. A 선박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예요? 3만원. 이 별 문제 없죠? 다음 직접 노무비는 얼마가 되나요? 6만원. 여기도 별 문제 없죠? 다음 제조 간접비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는 제조 간접비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제조 간접비를 구하는데 제조 간접비를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 요거 구하는데 자, 이 제조 간접비 총 발생액은 얼마예요? 16만원. 맞아요? 총 16만원이 이게 A 선박에만 쓰였어요? B 선박에만 쓰였어요? AB 선박에 같이 쓰였어요? AB 선박에 같이 쓰였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 중에 제조 간접비는 A 선박에도 쓰였고 B 선박에도 쓰인 게 총 얼마? 16만원이란 말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누어 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총 얼마인가요? 직접 노무비란 말은 요놈이 관련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총 직접 노무비는 얼마입니까? 20만원. 맞아요? 20만원 중에서 A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6만원. 맞아요? 그러면 20만원 중에 6만원은 몇 분의 몇입니까? 약분해 볼까요? 그럼 10만원 분의 3만원. 즉 다시 말해서 몇 퍼를 차지한다? 30%네요. 30%.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문제에서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입니까? 총 16만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총 16만원입니다. 요거 중에서 얼마? 요게 20만원이잖아요. 맞죠?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요 20만원 중에서 요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돼요? 요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만원 분의 6만원 해주면 되겠죠? 20만원 중에 6만원이면 몇 퍼? 30%네요. 맞아요? 30%니까 30% 곱하기 16만원 하면 얼마가 돼요? 48,000원. 맞아요? 48,000원이네요. 그래서 여기 얼마? 48,000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16만원이니까 요거는 별 문제 없잖아요. 별 문제 없고. 그러면 A가 전체 중에서 몇 퍼 차지하는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A 선박이
전체 직접 노무비가 얼마였어요? 20만 원이잖아요. A 선박은 얼마? 6만 원. 나누기 전체 돈은 얼마? 200불. 이래 되잖아요. 요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요게 몇 퍼가 됩니까? 30%가 되죠. 맞아요? 30%를 차지합니다. 뭐 중에? 16만 원 중에 얼마? 30%. 그러니까 요거 두 개 16만 원 곱하기 0.3 해보세요. 그게 얼마? 4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얼마가 돼요? 13만 8천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물론 요게 풀이로 한번 참고해 보겠어요. 저하고 조금 다르게 풀었네요. 맞죠? 1의 풀으나 절의 풀으나 결과값은 같습니다. 요놈은 보니까 총 직접 노무비가 얼마? 20만원. 요걸로 했네요. 제조 총 간접비가 얼마? 16만원. 맞아요? 그랬죠? 요놈은 총 몇 프로를 구했다? 80%를 구했네요. 요 80% 곱하기 6만원 했네요. 68, 48. 뭐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되셨어요? 어쨌든 요게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저는 이거 전체 20만원 중에 A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6만원. 30%를 차지했죠? 요 돈과 요 돈을 곱했던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게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자, 다음, 요거는 우리 많이 했죠? 여러 번 했네요. 자, 다음은 어떤 원가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자, 일단, 고정비와 변동비는 아닙니다. 고정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고정비는 일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뭐? 고정비가 됩니다. 됐어요? 직선이 돼야 되겠죠? 변동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증가돼야 되겠죠? 비례하게끔 이렇게 증가되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변동비가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일단 요거는, 요거 두 개는 뭐다? 아니다. 됐어요? 자, 다음. 이게 준고정원가 아니면 준변동원가가 되는데, 자, 준변동원가와 준고정원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고정원가가 가죠. 그렇죠. 자, 이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고정비, 변동비가 있고요. 보세요. 준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는데, 변동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준고정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는데 고정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됐어요? 자, 따라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고정비가 이랬고 변동은 약간 되고 고정되고 변동이 약간 되고 고정되잖아요. 이런 걸 뭐가 된다? 준고정원가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며 준변동원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준변동원가를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어떻게 준변동원가니까 여기 변동비의 성격이 더 많겠죠. 이게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약간 되다가 이렇게 또 쭉 올라가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약간 하다가 계속 이래 올라가고 이런 게 뭐 준변동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다음 11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우리 원가는 무슨 원가 종합원가와 개별 원가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어요. 자, 개별 원가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라 그랬죠. 장점 정확한 원가 계산이 있고 원가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종으로서는 건설업,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이런 것들이 뭐 개별 원가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합니다. 장점은 원가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경제적이고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 이건 단점이겠네요. 장점에 넣으면 안 되겠네요. 원가가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다는 게 장점 될 수는 없겠죠. 장단점이죠. 장단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점 됩니다. 개별 원가는 뭐 이게 원가가 정확합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업종은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 제지업 이런 게 뭐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종합 원가 계산은 주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이 종합 원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제조 간접비 배분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돼요. 꼭 좀 힘이 드시더라도 알아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요거는 하나 외우시는 길밖에 없겠네요. 매출 원가 조정 방법이 있고 비례 배분법이 있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손실형 가치 방법이라고는 없고 영업의 손익법 요게 나와있죠. 요거는 뭐 죄송해요. 저도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하나 외워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12번 다음 중 원가의 흐름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 처음 보는 문제 같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제품을 제조해서 만들어 파는 회사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사와야 돼요? 원재료. 원재료를 가지고 쪼물쪼물 만들면 다른 공정에 들어가는 제공품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 제공품을 가지고 뭐?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원가의 흐름이 사실은 이 공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처음 보는 거지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해서 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죠. 맞나요? 다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용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 들어가죠. 매출 원가에 들어갑니다. 기초 제품 제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뭐 샀어요? 원재료. 맞아요? 원재료 해가지고 요놈이 여기 들어갔죠? 뭐 제공품이잖아요. 맞아요? 요놈이 여기 들어갔죠? 제품 넣잖아요. 딱 요거잖아요. 보세요. 재료비 여기 있죠? 재료비. 두 번째가 뭐? 요놈이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제공품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제공품 있고 요놈이 총제조원가 열로 나왔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제품.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재료비, 제공품, 제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처음 보는 거지만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아니니까 한 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원가의 흐름대로 제가 공식을 나열해 두은 겁니다. 되셨나요? 이래 한번 내가 알게 모르게 공식만 외웠는데 이게 이런 데도 사용되구나 이런 거 알아주시면 돼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니란 말은 이게 뭐가 돼요? 과세인 것은 수돗물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면세입니다. 신문 국민 정신건강에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면세입니다. 밀가루 밀을 갈아 놓은 거예요.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이것도 면세요. 우유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쪼꼬는 과세요. 따라서 답은 4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면세, 과세 말씀드릴 때 우유, 하얀 우유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딸기 맛이나 바나나 맛 탁 뿌리 삐면 뭐?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유 사 먹을 때도 하얀 우유보다는 쪼꼬맛 우유, 뭐 딸기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요놈들은 일반 하얀 우유보다 비싸다. 비싼 이유가 뭐? 일단 과세니까 부가세가 10%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아무튼 면세 가장 면세 가장 물론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면세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적어볼까요?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축수 임산물 뭐 그리고 국민 건강에 관련된 것 국민 건강에 관련한 것 일단 이게 국민 건강에 관련된 건데 이게 병원 주로 병원입니다. 병원 주로 치료의 목적 이게 건강에 관련된 건데 주로 병원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또 면세가 돼요. 뭐 이런 것들 면세가 되고요. 뭐 책 그리고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원 식물원 뭐 식물원 뭐 등 뭐 이런 것들은 다들 면세가 됩니다.
면세가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면세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면세의 장점이랄까요? 면세의 장점. 장점은 세 부담의 부가세죠.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렇게 역진성이란 말이 나쁜 말입니다. 이렇게 역진성이란 말은 이런 말이 되겠죠. 잘 사는 사람이 돈 많이 잘 사는 사람보다는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세 부담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세 부담의 역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 부담의 역진성이란 말은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세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1,000만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될까요? 1,000만원 버는 사람. 근데 이게 부가세는 1,000만원 버는 사람이 담배 한 갑 샀습니다. 4,000원 부가세 냅니다. 4,500원 400원 낸다 쳐요. 100만원 버는 사람도 담배 하나 사면 부가세가 10%잖아요. 내나 400원 냅니다. 그렇게 똑같이 내잖아요. 하지만 비율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부가세를 많이 내는 겁니까? 작게 버는 사람이 훨씬 비율이 높잖아요. 그게 세 부담의 역진성입니다. 면세는 이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가적인 나라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안 받으니까 어때요? 세금이 좀 작게 들어오겠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요거 되셨어요? 역진성이란 말이 언뜻 들어보면 역동적이다 이래 받아들여서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이 말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되셨어요? 자, 요건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자, 14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맞죠? 자, 첫 번째 진행.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며 간접세에 해당된다. 간접세 반대말이 직접세. 지금 부가세는 간접세 맞습니다. 왜 간접세는 하면 부가세를 내는 사람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저 오늘 밥을 하나 사 먹어요. 부가세 내겠죠? 부가세 냈습니다. 실제로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부가세를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납부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돈은 내가 냈지만 그 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누가 낸다? 사업자가 납부를 해요.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되셨어요? 요 나와있네. 보세요. 면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게 역진성이란 말이 안 좋은 말입니다.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다. 있네요. 면세의 장점입니다. 이게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게 부가세의 장점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역진성은 역진성이 뭐라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이 세금을 작게 내고 못 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작게 내고 많이 내고 이런 개념보다는 부담률이 여러분 혹시 엔겔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수입 중에서 음식료품에 들어가는 비중이 엔겔 지수라 그래요. 그래서 수입 중에서 음식에 들어가는 돈이 높게 돼요. 그 사람은 엔겔 지수가 높은 사람이며 좀 경제적으로 수입이 작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하듯이 역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더라도 부담률이 높은 것에 역진성이에요. 완화하는 거 맞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죠.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 있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되어 있죠. 매출세액에서 앞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세액이잖아요.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되셨나요?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그래 답은 몇 번? 3번. 4번. 소비주국 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 재화에 등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수출을 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 가면 부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15번. 자, 이런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다음 자료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세액을 물어봤습니다. 맞나요? 한번 우리 구해볼 수 있도록 해요. 부가세 요거는 답을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부세액은 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 요거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 판매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소비자로부터 내가 500원 받았어요. 부가세, 자, 부가세만 따집니다. 부가세는 얼마 받았을까요? 50원. 맞아요? 다음,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400원에 40원 주고 샀잖아요. 받은 부가세는 얼마? 50원. 낸 부가세는 얼마? 40원. 그래서 50원 받은 거에서 40원 낸 거 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납부세액은 얼마? 10원 냅니다. 이거 기억나셨나요?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40원 다 빼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어떤 건 안 빼준다 그랬어요? 불공 기억나시나요? 이게 냈던 걸 빼주긴 빼주는데 불공.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게 뭐다? 불공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그거 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봐요. 세금계산서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400만원이고 다음 매입과 관련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없다. 자, 일단 부가세 납부하는 거니까 뭐 매출세액을 구했으니까 영세율은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다. 됐어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은 1,500만원이고 이 중 사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의 공급가액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납부세액이 나와있네요. 납부세액 요 사람이 얼마 냈다 그래요? 150만원. 맞아요? 그러니까 1500불 냈단 말입니다. 넌 됐어요? 매출세액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얼마 공제받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내가 1,500만원치 샀는데 맞죠? 여기에 150만원치는 공제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공제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1,350만원에 대해서 공제받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부가세 매입세 공제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1,350만 135만원 공제받았나요? 135만원 맞나요? 10%니까 맞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매출세액을 구했죠. 자, 여기 내가 납부세액은 얼마다? 150만원. 맞아요? 납부세액은 150만원 냈습니다. 얼마에서 135만원을 빼면은 135만원을 빼면은 요게 될까요? 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금액은 어떻게 돼요? 요 돈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항해주면 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이게 어렵나요? 제가 또 쉽게 해볼게요. 10원. 자, 3 빼기, 10원, 뭐 빼기 7이다. 이 뭐는 뭐가 돼요? 예? 3이에요? 3에도 7 빼는 몇 개? 10대노? 17 돼야 된다, 이가. 요 7이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플러스 되잖아. 10에다가 7 더하면 얼마? 17. 그 17에다가 7 빼면 10 맞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거 금액을 구하려면 요게 뭐? 왼쪽으로 넘어가면 돼. 근데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어? 플러스. 그러면 150만원에다가 135만원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85만원이네. 아직 285만원이네. 네. 맞죠? 네. 답은 몇 번? 1번. 되셨나요? 자, 요런 거는 그냥 산수죠, 산수. 맞죠? 요거 납부세액 150만원 거 별 문제 없죠? 물어본 게 매출세액이니까 이거 물어봐주면 되고. 자, 그리고 135만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해를 할 때 매입세액에다가 요거 불공제된 걸 빼버렸잖아요. 빼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갈로가 틀렸죠. 이러면 되나? 이거 안 될 거예요. 이 갈로 있고 없고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갈로를 해줘야 되겠죠. 아니네, 갈로 해주면 안 되네요.
이래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봐요. 1,500만원 샀는데 불공이 150만원이니까 공제받는 건 얼마? 1,350이잖아요. 1,350이 10%니까 얼마? 135만원이죠. 맞아요? 요거 요 물음표는 얼마게? 요 돈이 어디로? 이양하면 되잖아요. 왼쪽으로. 그럼 285만원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요 원리는 요겁니다. 이게 지금 계산이 막 안 되는 것 같은데 10원 물음표 빼기 7이다. 물음표가 얼마게? 요게 요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맞죠? 요게 요거밖에 없어요. 뭐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으로서 62의 이론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